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설계 쪽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건축학과 입학해서 뭐 설계하면서 2D, 3D 하면서 뭐 영상, 뭐 파라메트릭,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데이터 코딩 해가지고 3차원 그래픽스 쪽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저의 잘하는 거 더 잘하게, 남들과 비교 대상, 좀 더 우위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끊임없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새로운 영역들을 찾아간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그 방식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계속 변화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의 파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AI가 어떻다, 뭐 과거에도 있었죠. 한 10년 됐는 것 같아요. AI 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뭐 데이터, 뭐 빔, 뭐 그전에는 뭐 파라메트릭, 그전에는 뭐 3D, AR, VR 이런 파도들이 제가 입고 있던 건축 디자인, 이런 인더스트리에 계속 파도로 물려왔던 것들인데, 어떤 것들은 정말 진짜 내가 만약에 그것을 했다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만 낭비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와, 이건 정말 따라가길 잘했다. 만약 내가 이거 놓쳤으면 나는 지금 나의 유니크함을 가질 수 있을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이 현상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르르르르 가는 하나의 어떤 불나방 같은 트렌드냐, 아니면 그 파도가 있으면 그 밑에 해류가 있지 않습니까? 해류처럼 변하지 않는 펀드멘탈한, 혹은 변화하더라도 펀드멘탈한 체질적인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거냐, 즉 하나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산업 자체의 체질이. 그래서 어떤 마이너리티적인 그냥 노이즈 같은 것들이냐, 아니면은 정말 메이저의 어떤 펀드멘탈한 변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뭔가 시간을 쏟으면 빠꾸하지 않거든요. 계속 직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신중하게, 좀 느리더라도 파운데이션을 다지면서 가는 게 저희 전략이고 지금까지 맞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저는 예전에 렌더링 쪽에 엄청 꽂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렌더링 쪽에 엄청 꽂혀 있을 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조절을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기술이 해결해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이 흘렀을 때 기술이 해결해주는 거야. 내가 아니라 더 우월한 집단에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해결하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죠. 건축이나 이런 디자인 쪽의 기술,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이거를 해서 못합니다. 외부에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해결해서 들어올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두 손 두 발 들고. 지금의 형태가 그러하고, 과거엔 안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할 얘기가 탄트럭인데 넘어가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나중에. 시간이 해결되는 부분들, 기술이 해결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시간을 쏟아봤자 이게 나중에는 그냥 다 쉽게 평준화가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그때 할 때 당시는 되게 유니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만하게 펼쳐서 더 이상 유니크함이 발현되지 않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이제 그걸 밟고서 다른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은 3D 쪽이었거든요. 3D를 예전에는 되게 유니크했는데 요즘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3차원으로 다 설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과거엔 안 그랬거든요. 다 2D 도면이나 모형 만들었거든요. 그냥 3차원에 대한 툴링도 익숙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도 어려웠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요즘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라이노라든지 처음부터 그걸 하니까 더 이상 이건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포토샵처럼. 과거엔 여러분들 포토샵 학원이 있었습니다. 포토샵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이런 거는 저는 약간 전략적으로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넘어갑니다. 또 약간 반대 입장을 좀 설명해 보면, 제가 이제 벌써 이제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2016년, 7년 그때 졸업작품을 제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얘기하죠. 요즘 다 알죠. 인공지능 관련돼서 3D 지오메트리 샘플링하는 걸, 리샘플링하는 것들을 썼었는데, 그때는 요즘처럼 뭐 LLM이 있거나 이제 겐 모델이 갓 나올 때여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따 또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LLM과 다른 모델의 차이, 그리고 왜 사람들이 LLM에 꽂혀 있는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저는 데이터 쪽 관련돼서 수업도 많이 듣고 그쪽 관련돼서 논문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틀은 거거든요. 쭉 하다가 AI 쪽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VR, AR이나 렌더링처럼 다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막 공부를 되게, 그러니까 이 흔히 이제 CS에서 공부하는 타입대로 빌딩 블록을 하나하나씩 쌓아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분석형 모델을 공부하고 흔히 리그레션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관점으로 먼저 인공지능을 이해를 하고 머신러닝을 이해하고,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철학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그 어떤 인공지능, 그래서 이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LLM이라는 어떤 트랜스포머라는 생성형 모델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한계가 붙여지니까 지금은 뭐 이제 뭐 피지컬 AI라는 그런 방식으로 좀 다양하게 그 큰 틀은 머신러닝,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방식으로 이 AI라는 거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뭔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요건 좀 더 뒤에 다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부분들이. 그렇게 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AI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매를 다 맞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변화들이 사실 그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물론 큰 틀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서 따라가기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자꾸 뭐가 생겨. 근데 이것들을 불나방처럼 겉모습만 따라가도 답이 안 나오고 그 밑에 해류의 움직임을 보면 대충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하시는 여러분들 약간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3D 프로그램, 뭐 라이노라든지 맥스라든지 마야 같은 것들을 하나를 그냥 fully 이해를 해봐. fully understanding을 하면 비슷한 3D 프로그램이라든지 3D 코딩이라든지 혹은 버전업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도, 제가 비디오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추가할 수 있는 추가 드릴 테니까 이어서 보시고, 새로운 기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다 붙여있는 손바닥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펀디멘탈한 변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변화다, 꼭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빌딩 블록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새로운 거 나올 때 우르르르 가다 보면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버전 바뀔 때마다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어요. 이 말인즉슨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펀디멘탈을 이해하고 약간의 기출 변형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 뒤에 것들 계속 나오는 것들도 그 전략으로 풀면은 못 풀 건 없잖아요. 어렵다 하더라도 풀고 난 다음에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만약에 딱 봤을 때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해도 막 못 알아들어. 이거는 근본적인 이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이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이해가 없이 맴 도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딩도 마찬가지고 3D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 분들이 주로 보실 테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D 소프트웨어도 저도 그래요. 네가 이 소프트웨어랑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으면은 한번 진짜 딥하게 한번 파보라고. 정말로 딥하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정말 진정한 교양이 있고, 새로운 게 나와도 시간 낭비 안 하고 휘둘리지 않고 나올 게 나왔구나 하면서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슨 유튜버에서 누구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맞아,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닫고 시간을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에 지배당하지 않고 도구를 도구처럼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어떤 기초 체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하나의 이제 본론인데, 이제 바이브 코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는 진짜 전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해도 됩니까? 뭐 AI 때문에 개발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메타에서 뭐 8,000명을 잘랐다더라. 뭐 어디서 인원을 감축했다더라. 뭐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에코 챔버에 있어. 그런 걸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만 계속 그 알고리즘이 계속 추천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반대 입장도 있죠. 야, AI 쓰니까 시간이 더 들어간다든가, 뭐 에러가 많다더라. 요즘 또 AI 슬롭 이런 게 또 유행한다더라.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AI 슬롭이 뭔지. 그래서 막 왈가불가 하는데, 저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가 이제 회사 강연을 가거나 아니면 강의를 갈 때, 학교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강연을 갈 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약간의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의 입장을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을 설명해 드리면은 바이브 코딩을 하던 그냥 코딩을 하던 똑같이 문제 해결이에요. 똑같은 문제 해결이야. 프로블럼 솔빙이야. 똑같아.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계산학적으로 문제 해결이야. 근데 이거를 바텀업으로 하냐 탑다운으로 하냐의 차이인 거죠. 바텀업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패턴을 분석해서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가지고 되게 디터미스트하게 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나만의 바이브가 있어. 내 바이브를 쓰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해결해줘. 이것도 탑다운으로 문제를 기술해서 해결하는 방식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바이브 코딩의 핵심은 코딩이에요. 코딩에 갖다 붙는 거고, 바이브 코딩을 하면 개발자가 없어진다, 코딩 안 해도 된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볼십,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착한 건 읽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다고 뭐 코딩만 하냐? 아니죠. 바이브 코딩하는 사람들도 바이브 코딩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하는 게 맞죠. 이거를 자꾸 이분법적으로 보려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이브 코딩과 일반 코딩을 대결 구도로 놓고 이게 더 좋다, 막 유튜브에서 막 강의 팔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의미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봤을 때 뭐 좀 교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좀 더 해봐야 됩니다. 더 해서 계속 그 탑다운에서 계속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코딩의 상황 올라오는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한 권 있고 요거밖에 안 들어갔으면 이게 세상이 전부겠지. 근데 밑에서부터 하다가도 올라가면 결국엔 다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일반적인 코딩이든 바이브 코딩이든. 그러니까 기술을 함으로써 코드를 만들어서 이 기술을 구현하던, 기술이라는 건 어떤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디스크립션입니다. 뭔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같아요.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라니까. 그렇잖아.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왜 초등학교 교실 뒤에 선생님이 서 있으면 애들 장난치는 거 다 보인다며. 진짜 가르치는 입장에 서 보이면은 애들이 어떤 잔머리를 굴리는지 다 보입니다. 어떤 애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그냥 코딩 공부하기 싫은데 진입장벽은 높고 하니까 애가 편하게 해준다니까 막 순간 뭐가 된 것 같아. 막 그 뽕에, 속된 말로 그 뽕에 맞아가지고 막 뭔가를 만들고 이따 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바이브 코딩으로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한 일입니다 하면서 막 적어내면서. 근데 뭐 그쵸, 좋습니다.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아요, 도구를 잘 활용하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막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을 들게끔 하면서 막 제가 한번 오프라인 나갔을 때 개발자 공부 안 해도 된다, 코딩 안 해도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에서 재작년부터인가 퍼포먼스 리뷰를 할 때 그냥 주주궁창 바로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해요. AI 어떻게 쓰고 있냐, 못 쓰고 있냐. 되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AI로 싹 다 도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토큰도 모르겠어, 정량제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펑펑 써야 되고, 그리고 개발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개발한 후 발표할 때도 저야말로 진짜 AI 많이 쓰거든요. 검색할 때도 많이 쓰고, 클로드 코드, 코덱스 이런 것들 많이 쓰면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우와, 이런 것도 된다고? 와, 되게 편하다. 그쵸? 이런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약간 상회하는, 아웃라이어죠. 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상회하는 그러한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얘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거 커밋했으면 난리 날 뻔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제 장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거예요. 점점 좋아지겠죠, 점점. 예.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AI 코딩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상당량 좋은 부분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개발자를 대체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뒤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 마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드론이 막 옛날에 떴었을 때 막 드론을 별거 다 했잖아요, 그죠? 드론 대회도 하고 축구도 하고, 드론이 미사일도 달고, 드론이 배송 물체도 달고, 와, 제 친구 드론 자격증도 따가지고 농약도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드론이 앞으로 우리 인생을 많이 바꾸겠다 하면서. 그럼 드론 타고, 집도 드론 위에 올려놓고 드론으로 집을 날르고, 우주도 드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는 거지. 지금 갖고 있는 그 성까지 인정을 하고, 그 후에는 되게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되는데요, 저는 해보니까 문제 없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문제 없으니까 계속 취직을 하고 일을 할 때 만약에 회사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바이브 코딩 그때 한번 다시 이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전략이 맞는지 한번 그때 다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바이브가 됐던 내가 됐던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들을 책임을 지고, 그쵸?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설명도 하고 explainable한, 그리고 또 alignment도 해야겠죠. 만약에 LLM이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LLM 자체를 함수로 써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코딩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덕트 안에 넣었을 경우에는 이 결정 자체가 올바른지도 봐야 되고, 어서십도 있어야겠죠. 이거를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저도 미국 갈 때마다 내 친구가 그걸 타고 나오거든요. 내 친구도 오히려 더 잘해요. 내가 가르쳐준 친구인데 잘하는데 걔도 더 잘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기술적으로는 끝났는데 왜 이게 4냐 5로 못 가냐, 이거는
기술의 문제보다도 문화의 문제고 법률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예요. 한 가지에 딱 그걸로만 보기에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 자체도 이 코딩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특정 프로블럼의 익스큐션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엣지 케이스도 다뤄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쪽에서 터졌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클로드 코드를 써서 그러면은 엔트로피한테 뭐 수할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변호사 사가지고 이렇게 고소할 거예요? 아니잖아.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근데 그런 분들 얘기하면 이제는 무한 순환 논리가 있습니다. 더 좋은 AI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또 하면 되고 또 그때 문제 나면 또 그거를 또 바꾸고 그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걸 바꾸고 무한 순환 논리로 빠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모든 찬스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뒤에도 설명해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결국 프롬프트로 안 되니까 컨텍스트를 쓴 거고요. 컨텍스트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쓰고 뭐 하네스를 쓰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연어로 컨트롤하는 거랑 코드로 컨트롤하는 그 엄밀도 사이에서 점점 코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만 해서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당연하지. 인간이 쓰는 언어 자체가 엄밀하지 않은데 기술을 하려면 엄밀하게 해야지 에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 뒷부분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강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일단 뒷부분에 아마 있을 거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할 때 되는데요? 그건 되겠죠. 단순하게.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6개월 이상 메인테인 된 회사가 없다. 바이브 코딩을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거 말고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는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은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획자로서 누가 된다고 하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되네? 이렇게 된 케이스지 실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뒷부분에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